누구나 주식 고수가 되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하는데요. 왜 내가 고른 종목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왜 내가 고른 종목은 오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 고수분들이 나섰습니다. 주식 투자의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는 고수회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고수회전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고수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원의 윤민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업을 보지 않고 차트를 본다든가 혹은 누가 사면 따라 산다든가 혹은 사소한 소음에 휘둘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의 실패의 원인이죠.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그만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수회전이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국내에 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고수분들 또 만나보셨다고요? 보통 이제 3대 슈퍼리치라고 불리우시는 세 분이 있으십니다. 이제 이분들을 이제 과거에 계속 만나서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가령 이제 주식농부 박용옥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7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2천억 정도를 지금 모으신 분입니다. 네. 그냥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다. 네. 다른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답만 되풀이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난 분이 카이스트 교수셨죠? 김봉수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4억 7천만 원 가지고 10년 안에 500억을 만드셨어요. 500억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 종목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보통 내 종목이라는 표현도 안 할 뿐더러 내 종목이 정말 좋다는 표현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자신이 고른 종목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만큼 여러 종목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종목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그 말을 하는 배경에서는 그만큼 연구 개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은 이제 대구의 큰손, 이제 손명환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투자 기법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분이 탁월한 재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네. 이분을 발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좋은 기업. 그렇죠. 네, 좋은 기업이죠. 기업을 선택한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할 줄 알고 네. 좋은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좋은 기업을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좋은 기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연하죠. 좋은 네. 기업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기업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윤 추구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 돈을 번다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돈을 네. 많이 버는,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해 더 돈을 번다는 얘기고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즉 다른 네. 말로 성장하는 기업을 바로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오른다는 예, 건가요?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주식 시장의 역사가 약 500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쵸? 전 세계 네. 각국에 수많은 테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 테마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잘 버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돈 잘 버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 좀 예를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일단 우리가 한번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가 4차 산업 그 이슈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까지도 이제 증가하면서 이익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가치
주가도 같이 오르고 최근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게요. 있죠. 네. 그러면 전혀 다른 포스코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네. 글로벌 경기가 후퇴하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철강 가격까지 하락하니까 영업이익이 줄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주니까 주가 역시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2017년도 들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양상이 보이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적이 증가하면은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적과 주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봐야 될 것이냐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실적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확대해서 보면 또 안 그래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오르면은 주가도 똑같이 일직선으로 오르느냐 그게 아니고요. 약간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약간 내려가는 모습 구간에서는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의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착시 현상이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실적이 가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가보다 어쨌든 그 기업의 실적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내가 그동안 차트를 좀 너무 열심히 봤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고수님은 차트를 좀 안 보시나요? 아니면은 실적 위주로만 보고 뭐 어떤 걸 좀 보시나요? 차트의 흐름을 구성하는 그 선행 지표가 바로 실적이에요. 그러면 차트 분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가족 중에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얘가 어느 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1번 문제의 정답을 4번으로 맞출래. 왜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시험 답안지를 보니까 1번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될 확률이 70%였어. 그래서 나 이번에 4번을 찍을래. 라고 대답을 하는 자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기업의 주가가 왜 떨어진지를 질문하길래 제가 역으로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전년 대비 올랐냐 떨어졌냐를 그걸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모르세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수능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그게 좀 아니죠, 그거는. 그건 말이 수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식 투자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실적 발표일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살지 계속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 날짜를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에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